자, 이제 87페이지의 관리주체의 감독이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감독편. 이것도 이제 전체적인 내용에서 한 문제가 뜨니까 항상 확인해 주십시오. 자, 관리부 지원편 보입니다. 지원편도 잘 보시면은요, 이 지방자치단체장, 장입니다. 지방장들이 조례에 따라서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 전부 없습니다.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부분 보시고 잘라서 보시고,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 개량에 관한 필요한 보수나 개량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이건 지원이 아니고 융자를 할 수 있다. 어디에서요?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를 할 수 있다. 문장 통째로 외워두십시오. 그 다음에 2번 상이죠. 이 업무관리 대상은 법적인 관리를 업무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소규모 비업무단지죠. 일대는 보시면 관리가 사실 방치가 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걸 위해서 비업무 일대 보시면 지방장들이 이 다음의 업무가 무엇이냐 보니까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과 어떤 조정 문제, 시행 문제, 또 안전점검에 관한 이 업무를 위탁을 할 수 있다. 업무를 할 수 있고, 실제 보시면은 이 국토안전관리원과 주택관리자협회 단체한테 지정해서 위탁을 한다. 이런 부분도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장기수선계획이 아니고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과 집행과 그다음에 안전점검 업무에 대해서 지방장들이 국토안전관리원장한테 위탁해서 운영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관리지원기구도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원기구를 정해서 고시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 지원기구의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보시는데, 밑에 보시면 실제 나가서 지원하는 업무 수행을 합니다. 이에 관한 경비겠죠. 필요한 경비는 실제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이 지원받는 관리주체나 또는 입대한테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이제 그 2번 상은 통과를 하시고요. 3번 상의 감사, 공동체 감사편 중요하겠죠. 단지에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 해당 주민들 입주자 등 10분의 3, 10분의 3입니다. 10분의 3. 이 해당 지방장한테 입대뿐 아니고 관리주체 또 각종 어떤 관계자에 관한 이 직무감사죠. 직무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할 때 10분의 3이다. 라는 부분 체크하시고요. 이런 요청이 없다 해도 첩보를 통해서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직권감사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감사가 딱 이루어지면 감사 결과를 통보를 해주는데 입대한테와 관리주체한테 통보해줍니다. 그 다음에 통보를 받으면 관리 주체들은요, 그 결과를 공개해야 됩니다. 공개사항도 체크하시는데, 통보를 받으면 10일 이상,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7일 이상 공개한다. 감사가 통보받으면 10일 이내에 7일 이상, 반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체크하시는데, 이 단지 내부에만, 항상 내부하면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다가 공개를 한다. 그 다음에 동별 게시판에는요, 감사 결과 뭉태기를 다 부착 못하니까 요약사항만 공개를 할 수 있다. 게시판에는요, 하지만 홈페이지는 전문을 다 공개하라. 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 당연히 공개할 때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있는 정보는 제공하지 않겠죠. 간단한 사항입니다. 보시고, 다음 페이지에 이제 4번 상도 시험에 한 번씩 등장하죠.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 설치는 시군구청이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치 운영한다. 한번 보시고요. 자, 신고센터의 업무에서는 딴 거 말고 니은상인데, 해당 지방장한테 신고센터가 직접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장한테 조사를 요구한다 라고 합니다. 요구하면은 지방장이 조사를 해야 돼요. 자, 신고할 때 그냥 막무가내 신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고할 때 보시면은요, 신고하는 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고 그 취지와 내용 등을 다 문서로서 증명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말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진짜 근거 있게 제출하라 이거죠. 그러면 신고센터는 접수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지방장한테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요 4번과 5번상 절차 중요합니다. 요 요구를 받으면 지방장들은 요구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조사를 완료하고, 완료했으면 정리해서 10일 안에 다시 국정한테 보고를 하라라고 합니다. 필요할 때 한 차례 30일 동안 연장 또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하시고요. 그러니까 접수를 받으면 신고센터는 10일 안에 지방장한테 요구하고, 지방장들은 요구받으면 60일 내에 조사 완료해가지고 정리해서 10일 안에 다시 통보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10일, 60일, 10일
보시고요. 신고 처리는 장관이 통보받고 직접 신고자한테 이것을 요지를 알려준다. 그래서 시군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구는 조사한 내용을 국장한테 다시 그 신고센터에 보고를 하면 신고센터에서 정리해서 장관 명의로 이제 통보해준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10일, 60일, 20일 이런 부분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타 사항에서는 일본 사항도 간단하지만 잘 뜨죠. 시도에서는 모범관리단지를, 또 국토장관은 그 중에서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해서 표창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사항을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주체가 되는 공동주택입니다. 보통 보시면 뭐 공공임대라든지 또는 지방공사에서 만드는 그 임대주택 있죠. 에세치하우스. 이런 식의 주택일 때 장기수선 충당금과 관리비가 체납되었다 라고 할 때 지방세 체납처분 또는 국세 체납처분, 세금 체납처분에 따라서 강제 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공사가 걸쳐가 아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주체인 공동주택일 때 그렇다라는 의미를 보시고요.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른편에 살짝 더 보시면은요, 주택관리사 단체의 설립이란 부분 뭐죠? 협회 설립입니다. 장관한테 인가를 받죠. 이거는 현재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계시는 소장님들 5분의 1 이상이 발견이 되어서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한 다음에 설립회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이겠죠. 그래서 현재 그 배치되어진 분들의 5분의 1이 다시 뭉치면요, 현재 있는 주택관리사 단체 말고 별도로 협회 하나 설립을 할 수 있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체크하시고요. 자, 두 번째 사항도 꼭 보십시오. 설계도서의 보관이다 라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업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처는 다음에 설계도서를 보관하고 계속 유지관리합니다. 그래서 이 대상도 보시는데 사업자한테 인계를 받은 설계도서와 장비 명세, 그래서 그 단지의 건축을 주도한 그 사업자 시행사가 설계도면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여기 단지에 필요한 확보한 장비를 다 인계를 해주겠죠. 또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감리 보고서, 또 4번 상 보시면 공용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각종 어떤 수선, 보수 등을 하면 이력관리 관련 서류와 현장 도면과 사진 등을 다 이것을 보관을 다 입력해서 보관을 다 해야 된다. 이것도 암기를 꼭 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별표 보시면 공동주택관리정보팀에 등록을 또 해야 됩니다. 업무관리 일대 관리주체는 공용분에 대해서 다음에 시설에 대해서 각종 어떤 공사했다. 그러면 이력명세와 공사 전후의 평면도와 단면도 등 주요 도면과 주요 공사 사진을 정보팀에 다 등록을 해서 입력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 파트를 정리를 해내시고 이제 문제가 쭉 등장하니까 문제 풀어보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시설관리와 이제 비용관리 등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편 가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자, 시설관리가 딱 뜨면은요, 이제 일반적인 시설물에 관한 안전관리가 필요할 것이고, 또 공동주택 자체의 안전점검도 필요합니다. 또 주요 시설에 관한 장기수선 계획 등이 등장하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시설물 안전관리의 관리처의 업무가 당연히 있겠죠. 이걸 위해서 이제 업무관리 대상일 때는 보시면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수립이라는 부분 이미 우리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편에서 보았습니다. 보아서 수립을 하게 됩니다. 또 조정도 하게 되겠죠. 조정편 중요하죠. 관리사무소장은 3년마다 조정을 한다 라고 합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계획들 3년마다 수립하고 나서 3년마다 조정을 합니다. 이 3년보다 앞당겨서 조기에 조정할 때 아까 본 적이 있죠.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장기 수선 계획의 주기 단축 3년 단축할 때는 입주자 과반수고 시설물 안전관리 계획의 조정은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받아서 조정을 하더라. 기간 단축하더라 라는 부분도 보입니다. 자,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대상이 참 많습니다. 왼편에 쭉 있겠죠. 참 많지만은 이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은 여기에 포함된다.
근데 지역 난방은 제외죠. 요것은 이제 간선 시설이고 요건 지역 난방 업장하는 것이지 중앙 집중식일 때만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고 연탄가스 배출기 같은 경우도 세대별로 설치되어진 것은 제외하고 공용 부분, 공용에 관한 것만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두세요. 자, 각종 어떤 시설 안전관리와 방금을 위해서 시군구청장이 안전관리 교육 등을 실시한다. 체크만 하시고 교육의 위탁 보시면 이런 교육은 연 2회 회별 4시간씩 집합교육을 시키더라. 이런 부분 체크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의 안전점검편이 또 나오죠. 시설 말고 공동주택의 구조 등의 안전점검을 또 실시를 합니다. 업무관리일 때 관리처는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반기마다 실시한다. 그런데 밑에 있는 다만 단서에 1, 2, 3, 4번, 1, 2, 3번 딱 보이죠? 여기에 딱 포함이 되어지면 특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는 사람만이 실시할 수 있다. 딱 되어 있죠. 그래서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사용검사, 즉 입주 하나부터 30년 경과되어진 공동주택, 또 안전등급이 CDE 등급받은 주택일 때는요, 이때는 층수에 관계없이 15층 이하 다 포함되겠지만 관계없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만 실시할 수 있죠. 단지 내부에서 할 때는 이런 점검 전문 책임 기술자가 있는 관리 직원이 있으면 내부에서 할 수 있고, 또 니은편 보시면 주택관리사나 또는 관리사 보로서 소장 또는 직원이 있으신데 이분이 안전점검 교육을 이수를 해놓으면 자체에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있더라도 밑에 티귿 리얼에 위탁할 수 있고 없으면 위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진단 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한테 맡겨서 또 맡길 수도 있고 맡겨서 이렇게 해서 이러한 16층 이상 15층 이하의 CDE 또 30년 경과되어진 주택을 이렇게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조사를 해야 된다. 이 말 되겠습니다. 자, 점검을 해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요. 하자가 있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다 싶으면요, 입대한테 통보하고 시군구청장한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고를 해야 됩니다. 하고 또 일단의 또 조치도 취해야 되겠죠. 사용 제한,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자, 또 3번 보시면 예산의 확보 딱 되어 있네요.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처는 매년 안전점검과 재난 예방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4번상이 뭐냐? 아까 안전점검을 해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다. 확인 딱 통보받은 시군구청장은 또 일단의 조치를 또 취합니다. 자, 보시면 뭐냐 하니까 일단은 월 한 번씩 또 그 점검을 또 실시하고 뿐 아니고 밑에 조치인데 단지별로 점검 책임자를 선임하고 관리 카드와 관리 일지를 점검 일지를 비치하고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한다라고 합니다. 자, 또 뿐 아니고 오른편에 딱 보시면 이 보고받은 그 위해 사항이 하자 담보 책임기한 안에 발생이 되었다. 그 중단하다라고 인정이 딱 되어지면은 안전 점검 결과 통보받으면 안전 진단도 어디에 의뢰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밑에 진단기한이 밑에 나와 있죠. 체크만 살짝 해주세요. 여기까지는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안전 진단을 실시하는 것은 하자 담보 책임기한 안에 발생한 중대한 어떤 하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의 책임이 있다라는 판단하에서 사업자한테 비용을 부담시킨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진단을 해보니까 이 사업자 책임이 없어. 그러면 책임 있는 자한테 이 비용을 부담시킨다. 해서 요 파트가 이제 뭐냐면 책임 있는 자한테 부담시킨다. 안전진단 실시 비용이죠. 이게 바로 이 구분징수 항목, 비용에서 구분징수 항목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이것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 자, 다음 페이지에 이제 장기 수선 계획과 장기 수선 충당금 상당히 중요하죠. 항상 매년 나오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의 어떤 공용 부분 또에 대해서도 또 중요한 어떤 주요 시설에 대해서 장기 수선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누가 세우느냐 보니까 이것은요, 관리 주체가 아니고 장기 수선 계획 수립 대상이 밑에 보면 나있죠. 1, 2, 3, 4번. 이러한 주택을 건설한 사업을 시행한 사업 주체 또는요, 이러한 주택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한 자들이 공용 부분에 대해서 수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수립한 이 결과를 사용 검사 신청할 때 사용 검사권자 시군구청한테 제출을 하게 되어 있고 이 사용 검사권자가 관리주체한테 인계를 한다. 이런 부분도 기본 정리해야 되는데 이 장기 수선 계획 수립 대상 꼭 보시는데 300세대 이상
또요 세대 수와 관계없이 성강기 설치한 단지 또는요 중앙 또는 지역 난방 방식의 단지 또는요 건축 허가 대상의 복합주택이죠. 주상 복합주택 일대 보시면 다 장기 수선 계획의 수립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하시고요. 수립을 하고 난 다음에 조정을 하죠. 이 조정표는 이제 사업자는 인계했으니까 누가 하느냐 하니까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실제는 보시면 관리주체가 합니다. 3년마다 검토를 한다. 검토해서 이제 필요할 때는 이제 조정을 한다. 그래서 3년마다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3년마다 검토해서 필요할 때 조정한다. 랍니다. 그런데 요 점검 검토와 조정 주기를 3년 앞당겨서 하고자 할 때는 그때는 입주자 전체 과반수의 서면 동의 필요하다. 입주자 등이 아니고 소유자 식구들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 필요하다. 아까 안전관리계획은 입주자 대표회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 이것은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 비교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조정하기 전에 관리처는 관리사무 소장을 시도가 실시하는 조정 교육을 받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체크를 해주세요. 이러한 장기 수선 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주요한 부분들 교체할 때 막대한 비용이 됩니다. 이 비용을 미리 쌓아두죠. 그게 뭡니까? 장기 수선 충당금이다라고 합니다. 임대주택에서는 특별수선 충당금, 분양주택은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 부릅니다. 자, 이 표는 징수하죠. 누가 합니까? 관리주체가 징수해요. 누구한테 합니까? 소유자한테 징수한다.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소유자. 장기수선 충당금은 입주자가 아니고 소유자한테 징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분양되었죠. 그러면 분양될 때까지 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이런 부분도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실제 보시면 분양이 완판되지 않아서 남은 주택들 사업자가 안고 가면서 임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가장 그 사업자 시행사가 부담한다. 라고 하죠. 회사 보유분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돈을 사용을 한다 해서 자, 요 편 보시면 먼저 앞서가지고 그 밑에 3번 상부터 볼게요. 적립 시기도 중요합니다. 요 충당금은 사용검사 1로부터 뭐 일찍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사용검사부터 1년까지는 안 받아요. 새 아파트인데 1년 동안 뭐 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용검사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징수를 합니다. 1년, 날, 달, 매달 나오네요. 1년, 날, 달, 매달.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이 문장이 말을 빼도 말 됩니다. 보세요. 만약에 날을 뺐다.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달부터 매달, 매월 해도 말 되죠. 하지만 날 빠졌습니다.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매달 해도 말 됩니다. 달 빠졌습니다. 그래서 1년, 날, 달, 매달. 1년, 날, 달, 매달. 이것은요, 특별수선 충당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1년, 날, 달, 매달. 날, 달, 매달 빠지면 안 된다. 체크해 주세요. 자, 또 건설 임대 주택인데 분양 전환이 딱 되었다. 그러면 관리 임무를 인수인계한 그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징수한다. 관리 업무를 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징수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체크를 해주세요. 올해 특별 충당금도 비슷한 시기는 똑같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관로 2번 가시면 요규적사계가 나옵니다. 규적사는 계다. 충당금의 적립 요율은요, 관리 규약에서 갑니다. 관리 규약에서. 그래서 요 규약이다. 할 겁니다. 그다음에 적립 금액은 장기수선 계획이다. 사용도 장기수선 계획에 따른다. 이 말을 바꿉니다. 요율은 장기수선 계획이다. 말 되겠죠. 하지만 X입니다. 요규 적사는 적계 사계. 요규 적계 사계. 요계 적 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바꾸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위에서 보십시오. 요규, 적계, 사계. 또 단서 조항 보시면은요, 요율은 규약인데 건설 임대주택일 때 분양 전환하기 전까지는 특별수선 충당금 요율을 분양 전환하고 나서 관리 업무를 인계한 그 날이 속하는 달부터는 이제 장기수선 충당금의 요율이 있겠지만 관리 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는 또 전환되어도 특별수선 충당금 요율에 따른다. 이런 분 보시고요. 또 세 번째 사용편을 한 번 더 보시면 사용은 계획인데 그런데 그럼 장기수선 계획이 없는 항목은 쓸 수가 없습니다. 하면 다 용도 위반되어서 이제 처벌받습니다. 자, 그런데 입주자 과반수의 서민 동의가 있다라고 할 때는 수선 계획이 없지만 다음에 비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각종 어떤 뭡니까? 지금 하자 진단, 감정 등을 해봤어요. 이 하자 진단 감정을 해보니까 요 사업도 책임이 없어. 어떡합니까? 돈 써야 됩니다. 이럴 경우 그래서 조정 등 비용과 하자 진단 감정에 드는 비용들은 추선 계획 항목이 없지만 입주자 과반수입니다. 소유자 간의 입주자 과반수에 서면동이 있으면 항목으로 전용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용 절차는 보시면 관리 주체가 장기 수선 충당금 사용 계획서를 작성을 합니다. 작성하면 입대해서 오결받아서 사용한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4번 보시면 실제는요, 우리 임차 주택일 때는 보시면 사용자 이분들이 납부를 합니다. 실제는요. 나중에 관리비에 포함돼서 나오니까 이사 갈 때 나중에 주체한테 얘기해서 거기 항목을 받아가지고 정산해서 나가죠.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소유자가 사용자가 대체해서 납부했을 경우에 소유자가 반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소유자가 반환의 의무에서 이사할 때 이사비로 쓴다. 이런 항목들이 다 이게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니까 이제 비용 관리 편이 뜨네요. 비용 관리. 이것도 중요한 상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